네, 안녕하세요. 글램성외과 이태성 원장입니다. 오늘은 제가 그동안 수많은 얼굴뼈 수술을 해오면서 특히 광대 수술과 관련해서 느껴왔던 부분들에 대해 말씀드리는 시간을 가져보겠습니다. 저는 안면 윤곽도 많이 하고 양악수술도 중점적으로 많이 하고 있습니다만 특히 저한테 재수술 상담으로 오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리고 제 개인적인 경험으로 보면 턱 수술보다도 오히려 예전에 광대 수술을 했는데 효과가 없는 것 같다는 이유로 상담을 받으러 오시는 분들이 꽤 많은 편입니다. 광대 수술을 고민하시는 분들이 많이 걱정하는 것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광대 분류압이나 비대칭 같은 문제인데요. 실제로 제가 상담을 해보면 이런 이유 때문에 재수술을 하는 경우는 생각보다 많지 않습니다. 오히려 광대 재수술 상담으로 오시는 분들의 대부분, 체감상 거의 99%는 예전에 수술을 했는데도 효과가 없어서 오시는 경우입니다. 그렇다면 왜 이런 일이 생길까요? 물론 개개인의 얼굴 구조적인 문제도 있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두상이 크다거나 얼굴에 지방이 많다거나 하는 경우에는 광대 수술만으로 기대하는 만큼의 효과가 나타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실제로 CT를 보면서 느끼는 것은 많은 경우 기존 수술 방법의 문제 때문에 효과가 없는 경우가 많다는 점입니다. 수술이 잘못된 대표적인 이유는 크게 세 가지 정도로 설명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45도 광대 절골선이 너무 낮은 경우입니다. 광대 수술에서 굉장히 중요한 것 중 하나가 절골선의 위치 인데 이전에 수술을 받으셨던 분들의 CT를 보면 절골선이 너무 아래쪽에 위치해 있는 경우가 꽤 많습니다. 이렇게 되면 실제로 줄어드는 광대 체부, 즉 광대뼈의 중심 부분이 충분히 포함되지 않기 때문에 겉에서 보이는 변화가 거의 없을 수 있습니다. 특히 광대가 큰 분들은 대부분 눈 옆 45도 광대가 돌출인 경우가 많은데 절골선이 너무 낮다면 이 부분의 개선이 이루어지기 힘들겠죠. 두 번째는 광대 체부의 뼈 삭제가 부족한 경우입니다. 광대 축소 수술 시에는 단순히 뼈를 자르는 것뿐만 아니라 어느 정도의 광대뼈의 볼륨 자체를 줄이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근데 CT를 보면 절골 흔적은 있는데 실제로 뼈 삭제가 거의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들도 꽤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수술을 했더라도 얼굴 폭이 줄어드는 효과가 제한적일 수밖에 없습니다. 또 세 번째는 뼈의 후퇴, 즉 셋백이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입니다. 광대는 대부분 옆으로만 튀어나와 있는 것이 아니라 앞쪽으로 돌출되어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절골을 한 뒤에는 어느 정도 뼈를 뒤쪽으로 후퇴시키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이 후퇴가 충분히 이루어지지 않으면 광대의 입체적인 돌출이 그대로 남아있기 때문에 역시 효과가 제한적일 수 있습니다. 실제로 예전에 광대 수술을 했는데 효과가 없어서 저에게 오신 분들의 CT를 보면 굉장히 흥미로운 경우가 많습니다. 수술 후 CT가 너무 매끈하고 예쁜 경우가 많습니다. 수술 흔적을 찾기 힘든 경우도 많고 아니면 절골 흔적은 있어도 뼈 삭제나 후퇴의 증거는 거의 보이지 않고 절골선도 바깥쪽에 위치한 경우가 많아서 도대체 이전 수술에서 어떤 변화를 만들었는지 잘 보이지 않는 경우도 꽤 있습니다. 그렇다면 광대 수술에서 최대 효과를 보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앞에서 말씀드린 세 가지를 반대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즉, 절골선을 가능한 높고 안쪽에 위치시켜서 광대 체부가 충분히 포함되도록 해야 합니다. 그리고 필요한 경우 광대뼈의 볼륨을 어느 정도 줄이는 뼈 삭제 과정도 필요합니다. 여기에 더해서 절골된 뼈를 뒤쪽으로 후퇴시켜서 고정하는 과정이 이루어져야 보다 확실한 광대 축소 효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또 한 가지 중요한 것은 뼈만이 아니라 연부 조직, 즉 광대 주변의 살도 결과에 영향을 준다는 점입니다. 그래서 경우에 따라서는 심부볼 지방 제거 또는 관자 부위의 지방 분해 주사, 측두근 축소를 위한 보톡스 시술 등을 병행하기도 합니다. 저처럼 광대 최대 축소를 하게 되면 많이 걱정하는 것이 있습니다. 절골선을 높게 잡아서 눈뼈 가까이 수술하면 위험하지 않느냐는 것입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안구나 그 부속 구조물들은 훨씬 더 안와의 안쪽에 위치해 있기 때문에 제 경험상 눈과 관련된 부작용을 겪은 경우는 지금껏 한 번도 없었습니다. 또 하나 많이 질문하시는 것이 관골 안면 신경에 대한 부분입니다. 눈 옆 광대 부근에는 이 작은 감각 신경이 지나가는데 당연히 수술 과정에서 어느 정도 감각 저하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하지만 실제로 그 영역은 새끼손톱 정도의 크기의 아주 작은 범위라 일상생활에 지장을 줄 정도가 전혀 아니고 또 시간이 지나면서 주변 신경의 보상작용으로 대부분 회복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또 드물게는 만성 비염이 있는 분들의 경우 광대뼈 안쪽으로 수술 후에 부비동염이 생기는 경우도 있습니다. 하지만 대부분은 짧은 기간 약물 치료로 호전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크게 걱정하실 부분은 아닌 것 같습니다.
사실 광대는 단순히 45도 광대나 옆광대만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뒷광대도 매우 중요한 구조입니다. 실제로 얼굴의 폭을 결정하는 것이 뒷광대인 경우도 많고, 앞쪽 광대를 밀어 넣었을 때는 뒤쪽에서 단차가 만져지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뒷광대를 줄이는 것도 매우 중요한 부분입니다. 이와 관련해서 예전에 제가 논문을 발표하기도 했습니다. 제가 사용하는 방법에서는 보통 뒷광대 부분을 약 3에서 4mm 정도 쉐이빙을 하고, 여기에 더해서 옆광대를 3에서 4mm 정도 추가로 후퇴시키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약 6에서 8mm 정도의 뒷광대 축소 효과가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마지막으로 많은 분들이 걱정하는 것이 광대 수술 후의 피부 처짐입니다. 특히 광대를 많이 줄이면 피부가 더 처지지 않나요? 라는 질문을 많이 받습니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런 걱정 때문에 광대를 한 듯 만 듯하게 줄이면 결국 재수술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는 점입니다. 그리고 재수술을 하게 되면 처음 수술보다 피부 처짐의 가능성이 더 커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얼굴뼈 수술은 무엇보다 처음에 제대로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오늘은 제가 지금까지 얼굴뼈 수술해 오면서 특히 광대 축소 수술과 관련해서 느꼈던 부분들을 말씀드리는 시간을 가져보았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얼굴뼈 수술은 한 번에 제대로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확한 진단과 적절한 수술 방법을 통해 처음 수술에서 좋은 결과를 만드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다음에도 얼굴뼈 수술과 관련된 더 유익한 내용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지금까지 글램 성형외과 이태성 원장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